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의사 닥터셰프 임상진입니다. 더욱 달구실한 가을무로 부서지지 않고 살캉하면서 국물이 깊게 진하게 배인 무조림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제일 맛있는 맛집보다 똑같거나 조금 더 맛있을 수 있다. 재료 소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무인데 무슨 무가 이렇게 커? 가을이 제철인데 가을무가 이렇게 커요. 이거 여기다 재봤더니 2.3kg였어요. 근데 오늘은 계산하기 쉽게 1kg로 무조림을 만들 거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된장 한 큰술, 그 다음에 맛술 한 큰술, 간마늘 한 큰술, 간장 한 큰술, 뒤에는 2개씩이에요. 설탕 2큰술, 고춧가루 2큰술, 참치액 2큰술, 그 다음에 향을 내는 채소들로서는 양파, 파, 그 다음에 고추, 청고추 1개씩 넣는데 양파는 반만 쓸 거고요. 파는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다 아시는 다시팩입니다. 다시팩 제가 만들어서 쓰는데 보시면은 이런 다시팩에다가 마른 새우, 멸치, 그리고 다시마 그렇게만 넣으면 되거든요. 요거 다시팩이 없으면 당연히 다시마 한 조각 넣으셔도 되고, 요새 유행하는 코인딩 육수 그런 거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거 맛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500ml 필요하고요. 요거는 보시다시피 참치네. 생선을 안 넣어도 이번엔 무조림을 맛있게 할 수 있는데 안 넣고 해보고 넣고 해봤더니 참치 넣은 게 맛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고등어를 넣고 해봤는데 고등어도 맛 좋았어요. 요새는 또 삼치도 제철이거든요. 아무 생선이나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물을 조리할 텐데 흙 다 닦았지만 그래도 필러로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모양부터 잡겠습니다. 요만큼만 잘라서, 얘는 아깝지만 버리고, 두께부터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데 두께는 요 정도, 바로 1.5 정도 되는 그런 두께예요. 너무 얇으면 물러져요. 그래가지고 요거 한 반 정도가 1kg 나올 거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반을 가르는 분도 계신데 오늘은 좀 모양을 내기 위해서 반 안 가르겠습니다. 1002g 1kg를 썼다 하는 게 양념 이 양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량도 그렇고. 물을 먼저 냄비에다 넣을게요. 물을 냄비에다가 그냥 까는 거죠. 공간이 아까우면 반 잘라서 넣을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맞았으니까 물을 깔아줍니다. 딱 맞네. 양념장 만들게요. 물 500이에요. 여기서 하면 섞이지 않아요. 무가 빡빡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물 요만큼 남겨놓을게요. 나중에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서대로 넣을게요. 설탕 아까 2숟갈이라고 그랬죠. 고춧가루 2숟갈, 참치액 2개, 된장 너무 짜지 않은 집된장이에요. 맛술 미림, 간마늘 1숟갈, 그 다음에 요새는 슴슴해도 다들 맛있어들 합니다. 간장 1숟갈이고 나중에 간 보셔서 1숟갈 더 넣으셔도 돼요. 근데 하고 나면 안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후추 나중에 넣지만 이제 미리 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된장을 풀고 있는데, 무조림할 때 전통적으로 된장을 집어넣진 않아요. 아유 우리 집에서는 넣는데 지금 안 넣으시는 분도 많거든요. 넣으면은 감칠맛이 훨씬 올라가고 깊은 맛이 나와요.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다. 자, 양념이 이렇게 됐으니까는 여기다 제가 붓고 남겨두었던 요거 이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양념이 아까워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물은 500이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기하게도 무 자박자박하게 이렇게 딱 높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용량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일단은 강불로 끓을 때까지는 강불이에요. 나중에 이제 중간은 하지만 국 끓일 때 기본입니다. 물을 제가 지금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물 넣고 그 다음에 끓이기 시작하잖아요. 즉 끓는 물에다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끓는 물에다 넣으면 무가 더 푹 잘 익을 것 같지만 아니요, 겉에는 익고 속에는 덜 익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니까 찬물부터 시작하자. 자, 이렇게 뚜껑 덮고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는 10분을 끓일 거예요. 뚜껑을 덮어야지 안에까지 쑥 잘 익고 열이 골고루 전달이 되니까. 이제 나머지 알려드릴게요. 자, 양파는 반만 쓸 거예요. 무가 워낙 달기 때문에 양파 다 넣으면 많이 달아져요. 그래서 양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깍둑썰기처럼 넣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물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나머지들 다 같이 넣을 거기 때문에 섞을게요. 파를 좀 많이 넣을 텐데 파도 숭덩숭덩, 이 정도 되게 숭덩숭덩. 나중에 모양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파 들어간 모양이 이뻐요. 이만큼만. 열심히 설명하다가 이거 넣는 거 까먹었습니다. 지금쯤 넣으면 딱 좋아요. 왜냐면 다시팩은 자나깨나 7분 하는 거거든요. 국물 내가지고 좀 하지. 네, 이거 국물 내가지고 원래 하는데 물을 넣는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나중에 넣는 거지. 다시팩으로 만든 육수로 하면 깔끔하고 좋죠. 그다음에 이제 고추 다져도 되는데 다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모양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끓기 시작하니까 조금만 줄이고. 무조림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끓는 물에다 물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양념장을 아까 500ml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부었잖아요. 여기서 하면 잘 안 섞이는데 그냥 무 끓은 다음에 양념하면 안 돼요. 무에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양념장 상태로 차가울 때부터 끓이면 제일 좋다. 그리고 멸치도 들어갔고 또 김나니까 또 조금만 줄여주고 무가 좀 익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딴 일 하시면 돼요. 무의 효능을 제가 의사니까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약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채소예요. 무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있다? 디아스타제. 다들 알고 있는 효소잖아요. 한 모금만 마셔도 속이 더부룩한 분들이 쑥 내려가죠. 양배추도 좋잖아. 양배추는 위가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오히려 효과가 있는 거고 무는 그냥 쑥 내려간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무 자체가 물도 많고 섬유질도 많아서 해독작용도 탁월하고요. 비타민C도 풍부해서 감기 예방이나 피부에 좋으니까 무 많이 드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뭐냐? 요새 같은 계절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감기에도 좀 예방 성분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싸고 맛있을 때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10분이 지났으므로 다시 팩은 건질 거예요. 국물 아까우니까 다시 팩 건지고, 맨 위에 있는 애들은 양념이 잠겨 있지는 않았잖아요. 한 번씩 뒤집어 주면 좋아요. 안에 건 안 뒤집어요? 어차피 푹 빠졌는데 뭐 뒤집어.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국물이 적을 때는요, 숟갈로 이렇게 국물 좀 뿌려주면서 10분 동안 뚜껑 닫고 끓여가지고 물을 충분히 익혔잖아요. 근데 아직도 딱딱해요. 10분 더 할 거야. 야채를 이제 넣을 거예요. 이러고 그냥 10분을 끓이는데 중불에서 뚜껑을 닫고 끓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중불에서 뚜껑을 열고 끓이는 방법이 있는데, 뚜껑을 닫으면 빨리 열이 전달되고 뚜껑을 열면은 잡내가 빠져나간다. 무에 흙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흙내도 빠져나간다. 그래서 저는 푹 익힐 때는 처음에 센 불에서 10분 동안 뚜껑 닫고 끓인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야채들도 숨도 죽으라고 한 몇 분 정도 닫겠습니다. 그래서 또 10분. 이제 여기다가 참치캔을 넣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림을 생선이랑 먹을 때도 맛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 한 5분 정도만 더 졸이면 끝나는데, 고등어를 넣으셔도 되고 참치를 넣으셔도 되고 생참치도 넣어도 됩니다. 근데 생참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참치캔을 제가 요만한 거, 작은 거잖아요. 참치캔을 넣을 때는 뭐다? 최소한 국물은 따라 버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넣고, 자, 들기름을 마지막에 이렇게 한 바퀴 휘 돌려서 맛을 내주면 좋아요. 나는 참기름 넣고 싶어, 나는 기름 넣기 싫어, 다 똑같이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됐어요. 자, 제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 무하고 양념장 섞인 양념을 넣어가지고 뚜껑 닫고 10분, 그 다음에 뚜껑 열고 양파, 파, 고추, 마늘 이런 것들을 넣고 뚜껑 열어서, 아니면 조금 숨 죽으라고 닫아서, 그러고 이제 10분을 또 끓여야 돼요. 근데 그 10분이 조금 졸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 안 졸았으면은 어쨌든 간에 참기름 한번 넣고 참치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뚜껑 열고 5분 정도 더 졸여줬어요. 살짝 졸여줘야지 맛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자, 이제 익었나 안 익었나 해볼 때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찔러보거든요. 찔러보면 알잖아요. 감자 삶아도 그렇고 아삭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자리는 더 물렁하고. 이렇게 해서 무조림이 아삭하게 다 익고 끝났습니다. 무가 이렇게 하나도 안 부서지고 이 각이 엣지 있잖아요. 엣지 있어. 그래야지 사실은 맛도 더 좋습니다. 물컹한 무도 우리 많이 먹어봤는데 각이 잡히면은 이 안에도 아삭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좀 고급 조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그 맛을 제가 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즐거운 시식 시간이 왔습니다. 먹어보는데, 여기 이거는요, 어저께 제가 만든 거예요. 색깔도 다르고 뭐가 좀 다르죠? 다른 이유는 카레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 지나면 맛있다. 무조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지나면 양념이 더 배들고, 그 다음에 식으면 또 무조림이 신기하게 맛있어요. 따뜻한 것도 맛있지만. 그래서 얘는 하루 지나고 식은 거고, 얘는 따스따스한 건데, 제가 둘 다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한 따스따스한 거부터 반 잘라서 한번.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간도 딱 맞고, 일부러 제가 간 줄였거든요. 참치액도 3개 넣는 분이 있는데 줄이고, 간장도 2-3개 넣는데 저는 저염 맛간장으로 썼는데도 간 딱 맞아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자, 어저께 만든 얘도 아삭한 건 마찬가지예요. 하루 지난다고 물러지진 않으니까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찬물에서 하는 거랑. 색깔도 달라. 또 한번.
진짜 맛있어요. 오늘 만든 건 아주 맛있는 맛. 어제 만든 거는 굉장히 유명한 맛집 맛. 자, 이거 하루 지나면 맛있고 또 식혀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거 식혀서 먹으려고 내가 빨리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뭐 뜨거운 거 냉장고에 넣고 그러지 마시고 하루 정도 살짝 밖에, 이제 겨울 됐잖아요, 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냉장 보관하시면 되는데, 냉장 보관하기 전에 식구들이 2개씩 드시고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가을무로 만든 무조림 알려드렸습니다.